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게시판으로 항상 인사해 주시는 유한근 77님 늘 반갑습니다. 대략 9, 6학번 정도 되셨을까요? 아큐서머님, 내 친구는 이미 듣고 있어서 전도하기가 좀 점점점 하셨는데 아유, 배운 친구들이시네요. 어느 동네인지 궁금합니다. 1379님, 예전에 라디오에 많이 나와서 반가웠고 가끔 TV에서 봐도 또 반가웠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가끔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TV에 나오면 아는 동생 보는 것 같다고. 뭐 아는 동생 맞죠? 모르는 동생은 아니잖아요. 오늘 라이브 커머스 얘기하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판매 형태도 그렇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 아는 언니, 아는 동생이 판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요게 매출을 올리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대체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도 2019년부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도 이게 일상이 됐다고 하고 뭐 라방이라고도 부르고요. 라이브 커머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건 중국에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2019년 코로나19 전부터도 이제 좀 되게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 이제 중국에 좀 특화된 방식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으로도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는 단의 커머스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스트리밍으로 이제 홈쇼핑을 이제 보통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소비자들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하고 거기서 뭐 Q&A도 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그냥 통칭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줄여서 약간 밈 같은 언어로 이렇게 라방이라고도 많이 이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방송. 네. 그렇죠.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규모가 3조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10조 원대 성장 전망. 네,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빠른가요? 나와 있는 시장 규모가 이제 그 정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업계들 움직임을 보면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 뛰어든 업체들이 뭐 특정 업체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 포털부터 뭐 쿠팡 같은 이제 전문 이커머스 업체들에다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유통업체들 오프라인 유통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롯데나 이제 신세계 같은 회사들도 뛰어들었고요. 또 홈쇼핑 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뭐 좀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하고 좀 그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도 요즘 이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를 좀 주특기로 하는 스타트업들도 지금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는 교육도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지금 뭐 사실 네이버가 오픈마켓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참여하는 그 셀러분들의 다수가 이제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하나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요즘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획이나 컨텐츠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바로 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가 이제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면서 좀 궁극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전체 플랫폼 자체 그 생태계를 좀 키우려고 하는 일환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교육은 물론이고 아예 이걸 그립이라는 서비스를 따로 인수를 해서 이 플랫폼을 키우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1,800억 원을 주고 이제 카카오가 그립 컴퍼니라고 좀 일찌감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좀 시작을 했던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지분 50%를 인수를 해서 사실상 이제 경영권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고 그래서 그 좀 프리미엄 셀럽들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좀 고급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쪽에 주력을 해왔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주려고 했는데 이번 이제 그립 컴퍼니 인수로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이렇게 좀 플랫폼으로도 라이브 커머스 영역을 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성장하는 데는 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립에 지금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한 17,000명 정도의 판매자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예, 뭐 해외 시장까지도 이제 이 뭐 그립 컴퍼니가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부분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공을 들이는 데는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카카오, CJ 온스타일, SSG.com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나 유통 채널을 막론하고 다 뛰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요걸 그만큼 다들 유망하게 보는 거네요. 사실 뭐 이름 좀 있는 뭐 살짝 오버하면 이름 좀 있는 회사치고 요새 뭐 라이브 커머스 안 하는 회사 찾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정도까지 네.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이 좀 그 라이브 커머스한테는 되게 호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 같은 경우는 록다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록다운이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쇼핑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커머스가 되게 정적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하는 과정 자체가 좀 오프라인에서 네. 주는 좀 이런 좀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이제 물건을 그냥 사는 행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Q&A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실시간으로 채팅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뭐 입어보거나 뭔가를 시도해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래도 그 진행자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쵸. 간접 경험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프라인 뭐 그 록다운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못했던 갈증을 기존의 온라인 쇼핑 방식보다는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가 좀 많이 충족시켜줬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디어의 판이 영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비단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검색도 요즘은 다 뭐 기존의 네이버나 구글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을 먼저 한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젊은 층을 넘어서 이제 제 또래 분들도 그냥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 거기까지 침투했나요?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커머스 쪽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외에 사실 이제 제품 소개도 그 이미지였다가 요즘은 영상으로 이렇게 제품 소개를 많이 올리고 네. 이제 특정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은 리뷰도 이제 리뷰도 이렇게 댓글이 아니라 영상 리뷰를 달면 좀 혜택을 좀 더 주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커머스의 판이 이제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그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한 오너 셰프가 하는 식당에 가보니까 메뉴판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자체를 메뉴 만드는 과정을 메이킹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거 재밌다 싶었는데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이거 입어봐 주세요. 뒤돌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요게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특정 제품들 사실 이제 뭐 화장지 살 때 이게 뭐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로 살 어허. 이유는 없잖아요. 네. 이게 이미 표준화돼 있고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제품들을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뭐 기술이 들어가 있거나 요새 캐릭터 아니면, 상품 네. 많이 팔아요. 휴지도.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금은 이제 특정 하드웨어 제품을 넘어서 그 금융 상품이나 교육 서비스들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상품 소개 자료만 봐서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100%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Q&A나 이런 거 그 소통의 기회를 주는 어떤 커머스 방식이 좀 호소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네. 20, 30대 그리고 10대까지 포함을 한다고 네. 하면 소위 말하는 M세대하고 G세대가 반응이 좋겠네요. 뭐 지금 뭐 업계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모바일이 어쨌든 대세가 됐고요. 그리고 SNS를 쓰는 사용자층이 많이 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약간 MZ 세대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좀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Z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TV 시청보다는 좀 유튜브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또 소비하는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라이브 커머스도 단순히 이거를 뭐 쇼핑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또 뭐 기존에 뭐 없었던 형태 하나의 콘텐츠로도 좀 이런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좀 활용하는 MZ 세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그래서 콘텐츠 커머스 이런 용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라이브 커머스 자체를 하나의 예능처럼 즐긴다면서요? 요즘에 이제 뭐 이게 경쟁이 워낙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업체들도 소비자들 관심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능을 결합한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식을 좀 계속 선보이고 있고요. 좀 유명 셀럽들도 좀 등장을 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 용어로 쇼퍼테인먼트라고 그래서 그 쇼핑과 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좀 결합한 그런 형태의 하나의 이제 좀 키워드까지도 좀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올해 네. 시사 용어네요. 쇼퍼테인먼트. 그래도 네. VC들도 좀 되게 이런 시장을 좀 활발하게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 어쨌든 컨텐츠가 커머스를 좀 주도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좀 예전과는 좀 많이 이렇게 뭐 두드러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컨텐츠가 중심이 된 어떤 커머스 흐름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놓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 재미있어서 저거 네. 한번 써볼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드라마나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거기서 나오는 PPL. 옷이나 뭐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뭐 사게 되거나 먹게 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네. 좀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보다 같이 쇼핑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MZ 세대들은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뭐 트위치 같은 게임도 요새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임을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게임에 관심 있는 유저들이 그 게임을 이제 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경험들이 맞아요. 네, 라이브 커머스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느껴지는데 가상인간, 가상인간이란 단어 쓰면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로즈나 루시 같은 가상의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커머스 진행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제가 가상 인간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그냥 디지털 휴먼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휴먼, 네, 디지털 휴먼으로 표현드리는데 네. 이제 뭐 요즘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디지털 휴먼을 뭐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휴먼인데 좀 인플루언서가 된 말씀하신 그런 뭐 루시나 뭐 로시 뭐 이런 또 가상 인플루언서들도 나오고 있고 일부 고객 서비스 현장에 가보면 이런 디지털 휴먼이 고객 서비스를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커머스 업체들도 사실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이제 좀 디지털 휴먼을 쇼 호스트로 이렇게 뭐 내놓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이 디지털 휴먼이 좀 접목되기 위해서는 그래픽적인 측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나 특수효과 하는 업체들이 내놓는 그래픽 기술을 보면 뭐 사람들 거부감 별로 없고 되게 신선감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람하고 이게 소비자들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려면 AI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되게 단어 하나에 미묘한 뉘앙스가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어떤 규격화된 패턴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때 좀 어다를 때 그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사실 뭐 고객 서비스는 AI가 하고 사람의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어서 기초적인 업무는 그 뭐 디지털 휴먼이 하고 또 고 차원의 서비스를 사람이 하면 되지만 뭐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렇게 뭐 AI가 디지털 휴먼이 실수했다고 사람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아직은 어색하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AI가 뭐 진행을 기가 막히게 해서 네. 너희들 다 집에 가라 이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최근에 한 대선 후보가 본인의 대변인을 AI 대변인을 선임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네. 그것도 신기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 소식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중국을 넘어서 이제 좀 메인스트림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VC들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고 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한 축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뭐 쇼핑의 근본을 바꿀 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처럼 그 여러 뭐 아마존부터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 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볼 텐데 내년에도 성장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